2014년 4월 26일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피범벅이 된 채 승용차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의 목과 흉부에는 7곳의 자상흔이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 외상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피 묻은 가위와 망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첼리롱, 신고자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첼리롱의 어머니는 다짜고짜 자기 사위가 가해자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합니다. 첼리롱의 남편 거이펑이었습니다. 거이펑은 1990년 11월 2일 안우이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외에 형이 하나 있는 4인 가족이었죠. 가난한 형편 때문에 이펑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 벌러 타지로 떠납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서기를 시작한 이펑은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월 8,000위안 정도를 벌 수 있었고 매달 적금도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이펑은 우연한 기회에 첼리롱을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반한 그는 리롱에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비싼 선물도 자주 사줬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연애 경험이 전무했던 이펑은 좋아하는 여자한텐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첼리롱은 거이펑의 고백을 거절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얼마 후 첼리롱은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연인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갖은 노력을 다하는 거이펑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이펑은 하루빨리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 이펑에게 리롱은 처가살이를 제안합니다. 자기가 외동딸이라 결혼 후에도 부모와 함께 살고 싶고 또 부모가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엄마 아빠가 둘이 사귀는 것까지 반대할 거라고 덧붙이죠. 난감해진 이펑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펑의 가족은 물론 친척들과 친구들도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펑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결혼을 강행하면 연 끊을 거라 엄포를 놓았고 아직은 어리니까 서두를 필요 없이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고민 끝에 이펑은 결혼을 선택합니다. 2014년 2월 두 사람은 첼리롱의 안우이 고향집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거이펑이 자기 가족을 버리고 감행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전 가이펑은 산둥 옌타이에서 신혼을 시작하자고 첼리롱과 협의했고 옌타이에 좋은 일자리도 이미 찾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첼리롱과 장인 장모는 베이징에서 살고 싶다고 고집합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이펑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비싼 월세 때문에 네 사람은 다신구 황춘타운에 13평 정도 되는 자그마한 거처를 마련합니다. 가이펑에게는 지옥 같은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베이징으로 온 이펑은 중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높은 취업 장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 걸려 겨우 찾은 일자리는 월급 5,000위안 정도. 그것도 지하철로 왕복 4-5시간 거리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것도 허드렛 일 뿐이었죠.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하소연할 곳은 없었고 무조건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처가부모 모두 그를 대놓고 경멸하고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장모는 툭하면 이펑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무직으로 취직한 첼리롱은 월 수입도 꽤 많은 편이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됩니다. 여가 시간에 리롱은 친구들과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그녀는 점차 거이펑이 자신한테 잘해주는 것 외에는 너무 볼품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학력도 낮고 경제 능력도 없는 못난 남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이펑이 밤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끌고 돌아오면 첼리롱은 늘 깔보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요구합니다. 거이펑은 당분간 떨어져 지내면서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첼리롱이 내뱉은 말은 여전히 매정했습니다. 생각?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니? 네가 중졸이고 능력 없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그리고 나 너랑 이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알겠어? 이런 상황에서도 장모가 한 짓은 딸 편에 서서 사위한테 욕설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를 극도로 무서워했던 거이펑은 찍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인내. 그것은 그가 처가살이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린 거이펑은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어머니에게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펑의 어머니는 홧김에 아들한테 이혼해도 절대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또 한 번 엄포를 놓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가족도 버렸고 옌타이에 좋은 직장도 버렸던 이펑에게 어쩌면 이혼은 전부를 잃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14년 4월 25일 이펑은 가위와 망치를 준비합니다.
위협과 협박을 해서라도 아내한테 사과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떨려서 포기합니다. 4월 26일 아침, 장모는 잠에서 깨지도 않은 사위한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펑의 본가에 대한 욕도 거리낌 없이 뱉어냅니다. 여전히 말대꾸 한 번 못한 이펑은 SNS로 아내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봅니다. 만약에 당시 첼리롱이 남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늘 그렇듯 첼리롱은 이번에도 차갑고 야멸차게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첼리롱이 집에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크게 싸웁니다. 리롱은 남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질렀고 이펑은 차 안으로 피합니다. 그동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던 원망과 서름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이펑은 아내를 밖으로 불러냈고 차에 오른 아내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태도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거기다 거이펑이 평소에 몹시 싫어했던 아내의 친구가 놀러가자는 전화를 걸어옵니다. 첼리롱은 곧바로 차에서 내리려고 했고 순간 울분과 분노가 폭발한 거이펑은 가위로 무참하게 아내를 찌릅니다. 첼리롱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고 이미 이성을 잃은 거이펑은 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범행 후 거이펑은 첼리롱의 삼촌과 자기 형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두 사람 모두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자 그는 SNS에 범행 현장 사진을 올리고 이런 글을 덧붙입니다. 다 끝냈어. 그리고 이펑은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거이풍의 부모는 참극 발생 소식을 전해들은 후 곧바로 베이징으로 찾아가 첼리롱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 대신 사과합니다. 그리고 장례 비용 3만 위안을 우선 지불합니다. 첼리롱 가족은 100여만 위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가해자를 극도로 악랄하게 대한 피해자 가족 모두가 사건의 원인 제공자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3일 법원은 거이펑에게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5만 8천여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